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시장님,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발언 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정 답변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북천, 탄천 수질이 양호한 편이며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 오염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리고 또한 고온으로 인한 청태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청태를 분석 의뢰 후 유해 물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마북동, 구성동 주민들께서는 이 시정 답변에 공감을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북천 및 탄천의 상류, 마북동, 원남동 일원의 수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가 제게 직접 구체적인 민원이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시장님한테는 직접 관계 없겠지만 네. 관련 부서 그러니까 많이 민원 관련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게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됐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좀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과 관련한 뒷받침하는 그 구체적인 오염 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오늘 그러나 그런 이제 데이터가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또 어떤 체감의 정도는 어떤지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 사업소장님도 함께 모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주민을 대변해서 마북천과 탄천의 수질 오염 원인을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릴 테고 시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탄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천, 한강의 지류이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5.6km의 준용 하천이다. 1990년대 말부터 용인 지역의 난개발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공사장 토사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백과사전에서조차 탄천의 수질 악화 원인을 용인 지역 생활하수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유입을 확인, 감독해야 할 의무는 용인시에 있습니다. 마북천은 마북동에서 탄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연결됩니다. 마북천은 탄천과 만나며 그림과 같이 마북천과 탄천 주변에 구도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북천 주변 건축물 중 98개소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수를 마북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탄천 주변 건축물 68개소도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수를 탄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6개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운영 관리는 각각의 건축물 소유자와 또는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개선 명령은 용인시가 하수도법에 의해 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탄천의 최상류 구간인 마북동에 위치한 마북천과 언남동에 위치한 탄천의 수질 오염 주요 원인이 저는 166개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마북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고요. 그다음에 성북천이나 금악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심을 통과하는 이제 하천입니다. 그런 하천인 경우에 봄 갈수기 때 그런 청태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북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관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하수 처리 시설에서 그 물을 깨끗하게 방류하는 것보다는 그 수질이 좀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실례하지만 소장님은 그 수처리 관련돼서 뭐 경험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환경직이라서 이쪽에 뭐 단연간 업무를 뭐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관련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 또한 관련돼서 오랜 기간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용인시에서 어떻게 166개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실태 점검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 개인 그 하수 처리 시설은 그 이제 50톤 이상 되는 거는 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50톤 미만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처리해서 마북천과 탄천에 방류한 시설이 166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자료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지도 점검을 하는 부서입니다, 시장님. 산업환경과가 지난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간 166개소 지도 점검이 몇 번 나갔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단 2번 나갔습니다. 2곳에. 예, 앞으로 네. 이 문제는 그래요. 그 우리 하천 오염 유발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현장 점검을 하겠지만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제가 166개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노후도를 봤어요. 현재 기준으로 준공 검사일이 20년 이상 지난 게 87개소입니다. 20년이면 우리가 기자재라고 보통 표현하는 시설이죠. 펌프라든지 블로워, 상기관 이게 다 노후화되고 교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166개소 지도 점검이 나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용인시는 지도 점검을 통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련 부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북천과 탄천은 지속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시민들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을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고농도의 잉여 슬러지가 탄천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날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잉여 슬러지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운전하며 발생하는 슬러지이며 이 슬러지 처리 방법은 탈수 후 폐기하거나 잉여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구성동, 마북동 166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또한 매일 잉여 슬러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고농도 잉여 슬러지가 탄천에 단시간 내에 유입된 후 하천에 침전한 잉여 슬러지가 이상 증식한 것입니다. 환경공학에서는 이런 녹조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하수도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 관리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하수도조례 제23조에 의거 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북천과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166개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시 시정 지시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지도 점검 정도가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난해 성북천에 수지구죠.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업체에서 오염수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즉각 확인해서 고발 조치까지 들어갔습니다. 과태료 매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또 오염수를 좀 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께서는 166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잉여슬러지 처리 현황을 관리 감독하여 앞으로는 잉여슬러지가 탄천으로 방류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BTO 및 공용 하수 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잉여슬러지 발생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 좀 알겠지만 혹시 이해는 하고 계신가요? 잉여슬러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직렬은 토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대규모 공사장을 시설은 많이 해봤지만은 계량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수 BOD 300ppm이 유입되면 생물학적 반응조에서 미생물이 유입수 BOD를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며 처리수는 BOD 10% 처리하여 방류합니다. 생물학적 반응조 내부의 미생물 농도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증가한 미생물을 농축 처리한 것이 잉여슬러지입니다. 즉 생물학적 오수 처리 시설은 잉여슬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지 레시피아와 용인 레시피아의 잉여슬러지 탈수 함수율 혹시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슬러지는 이제 탈수기 이제 나오면은 탈수기로 탈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수지 같은 경우하고 수지하고 용인이 좀 틀립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5%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용인은 83% 정도 됩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용인 같은 경우는 연구 시설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측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수지 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측정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슬러지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함수율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슬러지는 고분자 응집제 폴리머를 사용하여 플럭화시킨 후 탈수를 시켜서 폐기물 처리 또는 소각을 합니다. 수지 레시피아와 용인 레시피아 탈수 슬러지 함수율이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로 우리는 처리하고 싶은 게 잉여슬러지입니다. 고형분. 1톤 순고형물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함수율 85%로 탈수하면 6.66톤의 슬러지 케이크가 발생되고 함수율 75%로 탈수하면 4톤의 슬러지 케이크가 발생합니다. 무게는 차이가 나지만 처리하는 슬러지 양은 동일합니다. 이래서 함수율 75%는 함수율 85% 대비 순고형물 슬러지 40%를 더 처리할 수 있어 처리 비용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수지 레시피아의 함수율 측정을 우리 시에서 하나 확인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실험실에. 제가 뭐 한 번 가서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실험실에서 한 6년 정도 연구원의 일을 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실험실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를 측정하기 위한 뭐 도가니라든지 데시게이터가 있는데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탈수는 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함수를 측정해서 함수율이 75% 가까이 나오게 하면은 우리가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제가 슬러지 처리 비용을 살펴봤는데 수지 레시피아와 용인 레시피아는 2022년 58,280톤의 탈수 슬러지 케이크를 약 74억 원을 들여서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함수를 10%를 더 낮추면은
44억 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수를 관리만 잘해도 연 3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지 레스피아와 용인 레스피아의 탈수 슬러지 함수를 측정 매우 중요하며 용인시가 직접 실험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수선비 집행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보편적으로 대수선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선비를 예치합니다. 그 수지 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운영 중인 수지 레스피아하고 지금 공사 중인 용인 레스피아하고는 좀 같은 PTO 사업인데 좀 성격이 틀리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 상에 보면은 대납 비용에 대해서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 별도 계정 관리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 용인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 보고서를 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운영사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가라는 항목에 당기 말 현재 당 특별회계의 현금 예금 전액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이겠죠?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 대수선 계획 이번에 그 운영사가 가지고 왔나요? 규정에 보면은 차기 년도 대수선 비용은 이제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다음 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우리 2002년도에 협약서에 의하면은 우리 내년에 운영 비용이 대수선 250억인데 경상가액으로는 42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수지 레시피아 측에서 이렇게 2024년도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걸 100% 인정해 줄 필요 없고 협의해서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용인 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수지 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4차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협상 중이라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확정해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 텐데 이 대수선 계획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운영사가 운영하면서 그 24년도가 불변가액이 250억이고 내년에는 뭐 4억 원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 15개 오수처리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꼼꼼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용인 클린워터에서 운영하는 하수 처리 시설은 총 15곳입니다. 2024년도 대수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5곳 하수 처리 시설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과 새로 교체할 부분을 확인하여 우리가 30년대에 우리가 봤죠? 돌려봤죠? 운영권을요. 그렇습니다. 네. 6년 후 민간 투자 사업이 종료되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한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실태 및 운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코타운 조성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면 그 붉은 점선 구간에 관해서 이번에 변경 협상 계획 약 300억 원의 기자재 설비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저 구조물은 지금 뭐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선조치돼서 뭐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자재 설비만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자재 설비란 게 제가 경험에 비춰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교반기, 블로워, 상기관, MBR, 뭐 스템 배관, 펌프, 전기 설비, 스크린 등 뭐 기자재가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고가인 게 거의 없습니다. MBR이 조금 고가일 뿐이죠. 그 소장님, 기자재 설비가 설치된 하수처실 도면을 보니까 길이가 142m, 폭이 34m입니다. 지하 2층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이 안에 300억 원 가치의 기자재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이죠.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도 좀 당초하고 좀 다릅니다. 예, 설계 변경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최초 하수를 받는 시점을 2024년 5월 시운전과 동시에 받을 계획이 있는데 내년 초 1월 달로 좀 땡겨야 됩니다.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그래서 최초 발생되는 추가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초 콘크리트 구조물, 각종 탱크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 제작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프리캐스팅 해가지고 예주 사업장 밖에서 별도로 제작한 모듈을 갖다가 초대형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토목 공법부터 좀 바뀝니다. 설비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도 그렇고 또 협작물 처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별도로 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RC 구조를 PC 구조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PC 구조가 짧은 시간에 공기의 장점은 있지만 기밀성, 안전성, 내구성은 RC가 더 좋죠. 한 개 통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더 안정성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 2층 구조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더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그 RC를 PC로 검토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기자재비를 크다는 것을 좀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길이 우리가 기자재가 들어가는 그 구조물 길이가 142m, 폭이 34m, 바닥 면적이 약 4,800제곱미터입니다. 이 면적은 3천만 원짜리 중형수용차 483대가 빠짐없이 꽉 채워도 145억 원이에요. 제가 왜 자동차로 예를 들었냐면 기자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셔서 뭐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저는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주요 기자재 설비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 전체를 자동차로 모두 채워도 300억 원이 안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제안한 기자재 설비가 왜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집행과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환경위생사업부장님, 하수도 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